73세 정미자 할머니는 그날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일주기 제사를 조촐하게 준비한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흰 정장을 입은 낯선 여자가 나타나 상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저는 이병국 씨의 딸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고요? 미국에서 급히 날아왔다는 40대 여성. 유전자 검사 서류까지 가져와서 증명하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그녀의 핸드폰 속 메일에는 한국 거주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이전 방법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던 할머니에게 찾아온 가짜 딸.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때로는 진짜 가족보다 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기적 같은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온 효녀의 정체는 사기꾼? 할머니를 속이고 떠났던 그녀가 2년 후 손녀와 함께 다시 돌아온 진짜 이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이야기 여행 오늘부터 시작해요. 새벽 5시 반 정미자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남편 이병국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옆자리에서 들려오던 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리운 날이 많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네. 미자는 몸을 일으켜 작은 한옥의 마루를 걸어 부엌으로 향합니다. 나무 마루는 세월의 무게만큼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서울 강북의 이 오래된 집은 50년 전 신혼 때부터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병국이 교직에 있을 때 마련한 이 집은 이제 73세가 된 미자 혼자서는 너무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미자가 직접 심은 배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배추잎이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지만 그래도 뭔가 기르고 돌보는 일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오늘도 교회 가야지. 미자는 전직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많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글을 가르치고 구구단을 외우게 했습니다. 졸업할 때마다 아이들이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병국도 처음에는 함께 병원에 다녔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바람도 점점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김치는 지난주에 교회 권사님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작은 접시에 깍두기를 담고 미역국 대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충 때우며 살기에는 아직 정신이 또렷하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입니다. 병국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혼자 먹는 날이 더 많았는데 남편 병국은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일로, 술자리로, 각종 모임으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부산 출장이라며 일주일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부산지사 일이 복잡해서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미자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 큰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에게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병국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고 미자는 학교 아이들에게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집에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때도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세기를 함께 살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미자는 교회로 향합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는 미자에게 또 다른 보금자리입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미자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미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정겨움이 묻어납니다. 오전에는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10명 남짓한 교우들과 함께 둘러앉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미자도 마음속으로 네,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오후에는 인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입니다. 미자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도 계십니다. 정작 자신도 혼자 사는 처지라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미자에게 작은 보람을 줍니다. 미자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미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던 덕분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미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순간입니다. 특히 주 은혜이물을 부를 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교사로서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지금도 가끔 길에서 만나는 옛 제자들이 선생님 하며 반갑게 인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로서는 50년 가까이 한 남자와 함께했지만 그와 진정으로 가까웠던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 적적할 뿐이지 외롭지는 않아.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며 미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실제로 외롭지 않다기보다는 외롭다고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 나이에 외롭다고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보다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은 간단히 해결합니다. 아침에 지은 밥에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허전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 먹으려 노력합니다. 대충 먹고 대충 살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다가 미자는 문득 병국의 일주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조촐하게나마 제사를 지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친척들을 부르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혼자 지내기엔 너무 쓸쓸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병국의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병국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미자는 그 꿈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져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듭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병국의 일주기를 맞아 미자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큰 제사는 아니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병국이 좋아하던 북어와 시금치, 도라지를 샀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느라 온종일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차려놓으면 저 사람이 알까? 혼잣말을 하며 미자는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교회 몇 분과 동네 이웃 두어 명이 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래 제사라는 것이
가족들이 모여서 지내는 것인데 정작 가족이라고는 미자 혼자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교회 권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미자 언니, 혼자 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하며 안쓰러워하십니다. 이웃집 할머니도 아이고, 우리 미자가 고생 많이 했네 하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자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함께 묵념을 하고 병국의 넋을 기리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혹시 늦게 오신 분이 계신가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은 전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은 40세가량의 여성이었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제법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병국 씨 댁이 맞나요? 여자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미자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병국 씨의 딸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권사님들도 이웃집 할머니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지직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라니요. 병국의 딸이라니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5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요. 저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서윤이라고 소개한 여자는 상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향 한 다발을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들도 서로 눈치만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병국이가 딸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실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늦어졌어요. 어머니라고요? 뭔 소리예요? 미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병국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병국이 아버지가 생전에 제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호적상 아버지는 없는 상태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병국이라는 분이 제 친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부산이라는 말에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국이 그렇게 자주 출장을 간다고 했던 바로 그 부산 말입니다. 일주일씩 때로는 열흘씩 집을 비우며 부산 일이 복잡하다고 했던 그 부산 말입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이미 미국에 있었고요.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전에 친아버지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서윤의 말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시니까. 네, 물론이에요.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출생 증명서고요. 이건 미국에서 한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구해서 검사했는데 99.9%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미자는 그 서류들을 받아 들여다봤지만 영어로 된 것들이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서류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머리카락을 어떻게 작년에 한국에 몰래 와서 구했어요. 아버지가 이발하시는 미용실을 알아내서요. 서윤의 말이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이 여자가 병국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도 가정이 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민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멀리서나마 지켜봤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비행기를 탔어요.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자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40년 넘게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니요. 그것도 남편의 일주기에 말입니다. 권사님들과 이웃 할머니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뜬 후 미자와 서윤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서윤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더 많은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온 게 더 있어요. 서윤은 미국에서 공증받은 출생증명서와 함께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병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병국이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자가 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김순이라고 하셨어요. 미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병국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결혼 초기의 모습보다도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결혼 전에 찍은 것일까요? 아니면 결혼 후에 몰래 찍은 것일까요?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1985년이라고 뒷면에 쓰여 있어요. 1985년. 미자와 병국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 시절 미자는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었고 병국은 부산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된 문서였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병원 기록이에요.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시던 건데 아버지 이름이 이병국으로 되어 있어요. 미자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1986년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란에는 분명히 이병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머니, 저도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미자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유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미국에서 제 생활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냥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윤의 말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미자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정말로 돈에 관심이 없다면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미국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병국이를 찾으셨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주소가 있었어요. 옛날 주소였지만 그걸 단서로 찾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병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찾았거든요. 서윤의 설명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미자는 그 말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박 권사님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자 언니, 혹시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걱정이 되어서요. 박 권사님은 서윤을 힐끗 보더니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자의 말에 박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권사님, 혹시 병국이가 부산 출장 많이 갔던 거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거의 매달 가던 것 같았는데요. 그때마다 미자 언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박 권사님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외로우셨군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미자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도 숨기고 있었다니요. 박 권사님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병국 집사님의 딸이 맞나요? 요즘 사람들 속이는 경우가 많다던데. 네, 저도 그게 걱정되어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서윤은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보여줬습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서류였지만 99.9%라는 숫자는 누가 봐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 권사님이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여자가 병국의 딸이라면 자신에게도 딸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꿈꿔왔던 자식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어머니, 제가 며칠 더 한국에 있을 예정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집에 머물러도 될까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윤의 제안에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며칠만요.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서윤의 존재가 낯설었습니다. 정말로 이 여자가 자신의 딸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걸까요? 미자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딸이 생겼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기다려온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말로 세심했습니다. 미자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고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서윤이 미자의 병원 진료 일정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미자는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 가끔 깜빡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미자의 약봉지를 정리해주고 복용법까지 꼼꼼히 적어주었습니다. 아, 맞네요. 깜빡할 뻔했어요.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미국에서 간병일도 해봤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서윤의 배려에 미자는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혼자 해왔던 일들을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 서윤이 옆에서 자세히 메모하고 질문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딸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자는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미국에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오래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하는 일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한국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평생 어머니 없이 살았는데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서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도 점점 서윤을 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뉴스를 보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서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미자 선생님, 딸분이 정말 효녀네요. 어제 복지관에서 봤는데 어르신들 도와드리더라고요. 휠체어 밀어드리고 식사 도우시고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아이고,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병국이를 정말 닮았어요. 그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효자 딸이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자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딸이 있었다니요. 비록 늦게 만났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서윤은 미자가 교회에 갈 때도 함께 따라가서 찬송가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복지관 봉사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서윤이 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잠시 외출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마트에서 장 보고 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생선이랑 채소 사올게요라고 말하며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미자는 혼자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윤이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서윤에게 연락하려다가 핸드폰 번호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일 제목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제목의 일부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산 청구 절차 마이너스 한국 상속법.
미자는 유산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미국의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병국 사망 후 상속 절차 안내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이전 방법, 유산 청구 관련 서류 준비 사항 한국 부동산 처분 절차. 미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윤이 유산에는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이런 메일을 받고 있는 걸까요? 더구나 배우자 사망 시라는 표현이 무서웠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거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해외 거주 자녀가 전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상속세 절약 방안 부동산 처분 후 해외 송금 절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자연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계획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메일 목록에서 발견한 다른 메일들이었습니다. 한국 고령자 사망률 통계, 노인 의료사고 관련 법률, 보험금 청구 절차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서둘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착함을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마트에서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과일 사왔어요. 단감이 정말 달아 보이더라고요.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이제 그 표정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고마워요. 미자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이상하다는 듯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미자는 서윤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친절과 배려가 연기였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어머니, 뭔가 걱정이 있으시죠?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딸처럼 여겨왔던 서윤이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핸드폰에서 본 메일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며칠 동안 서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서윤의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식사, 병원까지 따라와주는 세심한 배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효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이제 그 표정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우려스러운 눈빛,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 심지어 목소리의 떨림까지도 모두 계산된 연기로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서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자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자는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이 컴퓨터를 할 때면 살짝 뒤에서 화면을 훔쳐보려 했고 전화를 받을 때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모두 방 안에서 문을 닫고 했고 전화도 대부분 밖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서윤이 복지관 봉사를 간다고 나간 사이 미자는 서윤이 처음 보여준 미국 주소를 메모해 두었던 종이를 찾았습니다. 그 종이를 찾기 위해 서랍이라는 서랍은 모두 뒤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미자는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을 계산해서 낮 시간에 맞춰 전화했습니다. 간단한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서윤이 말했던 주소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서윤이라는 사람 아세요? 어설픈 말로 서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했지만 미자가 주소와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자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 한국 가족분이시군요. 저희가 많은 한국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가족 찾기 서비스 말씀이시죠? 상대방의 말이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 찾기 서비스라니 그게 뭘까요? 미자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상대방이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가르쳐준 덕분에 간단한 인터넷 검색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알려준 미국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검색 범위를 넓히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주소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미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자세히 검색해 보니 그 업체는 몇 년 전 위장 결혼과 신분 도용 사건으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짜 가족관계를 만들어 재산을 빼내는 수법이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할머니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 중에는 재산을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미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윤이 보여준 모든 서류들,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까지 모두 조작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문적인 위조 업체들이 있어서 어떤 서류든 진짜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더 깊이 검색해 봤습니다. 그 업체와 관련된 또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먼저 혼자 사는 노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가신 배우자의 정보까지 파악한 다음 그럴듯한 가족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해외에서 살던 자녀라고 속여서 접근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어머니 안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윤은 평소와 같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자에게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가짜로 들렸습니다. 그 친근한 목소리, 다정한 표정, 심지어 어머니라고 부르는 호칭까지도 모두 계산된 연기로 느껴졌습니다. 서윤아, 잠깐 앉아봐. 미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이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당신이 미국에서 살았던 곳 주소 말이에요. 거기에 전화해 봤어요.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경계하는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구나. 전화를. 왜요? 당신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알았어요. 미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곳이 신분을 바꿔주는 전문 업체더라고요. 가짜 가족관계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곳이었어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한국 할머니들 속여서 재산 빼앗는 곳이라고요. 서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내 딸이 아니잖아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핸드폰도 봤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온 메일들도 다 봤고요.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획하고 있었죠? 상속 절차, 부동산 처분, 해외 송금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서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기했던 슬픈 표정도 따뜻한 미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서윤이 마침내 실토했습니다. 당신 딸 아니에요. 저는 이서윤도 아니고요.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제 진짜 이름은 김지영이에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서윤, 아니 지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교나 존경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인 척하며 재산을 빼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병국이와의 관계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네. 남편분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분 이름과 개인정보는 다른 방법으로 구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조작한 거예요. 미자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하지만 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가족이 그리웠거든요. 그 사람 병국 씨는 나한테 정말 아버지 같았어요. 그리고 나도 살고 싶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실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는데 뭘 믿으라고요? 미자는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미자는 절규하며 지영을 내쫓았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미자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기다렸던 딸이 가짜였다는 사실보다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가족의 따뜻함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수십 년간 견뎌온 외로움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미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그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고 복지관 봉사도 빠졌습니다. 박 권사님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미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고 부르는 이웃들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도 어르신 우유가 며칠째 안 가져가셨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난 2주 동안의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충격, 점점 가까워지며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냉혹한 진실까지.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니.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눈 대화들, 병원에 갈 때 세심하게 챙겨주던 모습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도우며 보여준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바보였어. 이 나이에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다니. 미자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컸습니다. 비록 가짜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딸이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밥을 해놓고 있고, 저녁이면 함께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병원에 갈 때도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무엇보다 누군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미자는 점점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평소 꼬박꼬박 챙겨 먹던 고혈압 약과 당뇨약도 며칠째 거르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지만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미자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국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방이었습니다. 서윤이 있을 때는 왠지 그 방에 들어가기가 꺼려졌는데 이제야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어보니 병국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한 벌 한 벌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은 아직도 반듯하게 걸려 있었고, 직장에 다닐 때 입던 와이셔츠들은 미자가 정성스럽게 다려놓은 채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던 잠옷까지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국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다가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병국이 쓰던 일기장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미자는 그동안 남편의 사적인 물건들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남편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영 때문에 받은 충격으로 병국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병국에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일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장님이 화를 내셨다. 미자가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같은 소소한 일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미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자가 또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미자만 탓할 수도 없고 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미자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더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일기를 읽으면서 미자는 처음으로 병국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구나.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다. 미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할 수도 없고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난다. 내 잘못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병국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오늘 그 아이를 다시 봤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미자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잘못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순희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아이 혼자 남겨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미자는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기 내용으로 봐서는 병국과 그 여자 사이에 로맨틱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미자에게라고 병국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국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자에게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김순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회사 출장으로 부산에 갔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만난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식을 잃고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가 정성껏 간병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살려주신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회복되면서 그 아이를 많이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순희 씨가 15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는 이미 미국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이 평생 죄송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할 자격이 없었어. 당신만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죽기 직전에야 알았어. 그 애는 내 딸은 아니야. 하지만 내 죄를 대신 안고 살아야 했던 불쌍한 아이였어. 당신을 사랑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병국이. 미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국이 숨긴 것은 바람 피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었구나. 그리고 지영이 한 말 중에 일부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국이 정말로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은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병국일 수도 있었지만 지영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자신 역시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타인에게 상처를 돌리며 외면했던 것들을 반성했습니다. 병국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미자는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영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비록 거짓이었지만 함께 보낸 2주간의 시간들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국의 편지를 읽고 사흘이 더 지난 어느 날 아침, 미자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주일 넘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려 인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아직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권사님이었습니다. 미자 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너무 걱정했잖아요.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혹시 그 짧은 일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그분이 가짜였다면서요?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소문이 퍼졌군요. 네, 맞아요. 속았어요. 아이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더니. 언니도 조심하셨어야죠.
박 권사님의 말에는 위로도 있었지만 은근한 질책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미자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함께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서윤이 어머니, 단풍이 정말 예뻐요. 미국에는 이런 단풍이 없어요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때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미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영은 공원 끝쪽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옆에 두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지영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지영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영 씨, 미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미자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미자 씨. 지영은 더 이상 미자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저,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요.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지영 옆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요? 근처 모텔에서요. 돈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미자는 지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지영은 그냥 지친 젊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지영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말로 병국이를 남편을 아셨어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었나요?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정말 알았어요. 엄마가 간병일을 할 때 가끔 따라갔는데 그때 병국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는 정말 저한테 친절하셨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 결과는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끔 연락을 주셨거든요. 미국 가서도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미자는 병국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병국이 지영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됐고, 한국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군요. 네, 죄송해요. 하지만 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이 정말 변했어요. 진짜 딸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들,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왜 법무법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상속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원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믿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변한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미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전 진심이었어요. 엄마라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죠.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심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진 내가 선택해. 어머니, 나는 아직도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병국이의 편지를 읽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됐어요. 미자는 가방에서 병국의 편지를 꺼내 지영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당신도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비록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리워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겠죠. 이번에는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나에게 편지 써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요? 비록 당신을 딸이라 부르지는 못해도 그날 이후 매달 한 통의 편지를 당신에게 보내겠어요. 그러니 당신도 답장을 보내요.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외로웠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외로우니까.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어요.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요. 아직은. 네. 미자 씨, 언젠가는 그렇게 불러도 될 날이 올지도 모르죠. 지영은 미자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편지 꼭 쓸게요. 미자는 지영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지영과 헤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미자의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자는 약속대로 매달 지영에게 편지를 보냈고 지영도 빠짐없이 답장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편지 내용이 점점 진솔해져 갔습니다. 지영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을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자 역시 변했습니다. 지영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글 쓰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인생의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글을 써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미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라고 뻔한 답을 썼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영과의 경험을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때로는 혈연으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맺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미자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글쓰기 교실의 다른 어르신들도 미자의 글을 듣고 공감한다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글쓰기 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지영에게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편지는 평소보다 두껍게 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편지를 뜯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 씨께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네요. 미자 씨께서 보내주신 편지 덕분에 2년 동안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한국어 학원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제 과거를 모두 말했는데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데 이제 제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수지이고 올해 8살입니다. 미자 씨, 정말 한국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 되어 찾아뵙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수지와 함께 한국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수지에게 한국에 할머니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있어서 할머니께 연주해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지영 드림. 추신 사진도 보내드립니다. 편지와 함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과 남편 그리고 수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과 행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지라는 아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미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들을 생각해 보니 지영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미자는 답장을 썼습니다. 지영 씨께 결혼 축하해요. 그리고 수지라는 예쁜 딸이 생긴 것도 축하합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한국에 오고 싶다는 말에 솔직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2년 동안의 편지를 통해 당신이 변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지가 피아노를 배운다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집에도 예전에 병국이가 사둔 피아노가 있는데 먼지만 쌓여 있었거든요. 수지가 와서 연주해 준다면 그 피아노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자 드림. 편지를 보내고 3주 후 정말로 지영이 수지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미자를 본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자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많이 달라졌네요. 2년 전의 지영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진실함이 보였고 무엇보다 수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짜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날이 온 것입니다. 수지야, 반가워.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집에 와서 수지는 정말로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피아노 연주해 드릴게요. 수지의 연주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있던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지영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수지와는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모든 이야기가 진실해 보였습니다. 미자 씨, 정말 감사해요. 미자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집안이 북적거리는 소리, 수지가 웃는 소리, 지영이 설거지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가 미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저희에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 네. 그래서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 자주 한국에 올게요. 미자는 수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피보다 진한 인연이란 게 정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73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연이 미자의 인생에 다시 한번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만난 것입니다.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